좋아요, 구독!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주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암호화폐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앵커께서 짚어주신 대로 현재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 갑자기 불거진 지정학적 리스크로 이 미장은 물론 유럽 그리고 아시아 증시까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암호화폐 자산들은 파란불 켜내면서 오히려 상승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가총액도 전일 대비 0.61% 상승하면서 마켓캡 현재 1조 달러 이상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비트코인도 전일 대비 0.03%의 소폭 하락이 전환됐지만 큰 변동성 없는 모습 유지해주면서 23,000불대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일주일 전 대비 여전히 10%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면서 아직까지는 강세장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전문가들이 이를 놓고 여전히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업계에서 굉장히 많이 주목하고 있는 글래스 노드의 데이터에 따르면은 현재 비트코인이 반등에는 성공을 해줬지만 온체인 거래 수요가 아직까지는 부진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짚어내고 있는데요. 온체인상에서의 데이터가 현재 완전한 상승장으로 돌아서는 것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강세장이 장기적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한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보다 지난 3주 동안 더 큰 상승폭을 보여줬었죠. 전주 대비 여전히 17% 이상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전일 대비도 1.32% 오르면서 1,600불대 안착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이 1.5K를 안정적으로 방어를 해준다면은 1,700불대도 안정적인 지지선을 만들어줄 것이다라는 이 업계 의견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 어제 갑자기 불거진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은 이 암호화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도 큰 상승폭 보여주면서 안정적인 가격세를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이더리움과 관련해서 여전히 이 머지와 관련된 이벤트로 인한 가격 불안정성도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 POW에서 POS로 전환되는 것이 이 암호화폐 업계 또 우리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건이지만 기존 POW 채굴자 같은 경우는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유명 중국 암호화폐 채굴자인 챈들러 구호 같은 경우는 이 이더리움 머지에 반대한다면서 이 기존의 POW를 유지하는 독자 노선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직접 POW로 기반으로 하는 이더리움을 지속적으로 채굴할 수 있도록 본인이 직접 포킹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이더리움, 그다음에 이더리움 POW라는 새로운 티커명으로 제3의 이더리움이 탄생하게 될 전망인데요. 전환되는 이더리움만 이제 POS로 넘어가고 기존의 이더리움 클래식과 이더리움 POW는 기존의 채굴기 방식으로 이더리움을 채굴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안이 이더리움 업계, 이더리움 커뮤니티에 있어서 어떤 가격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지만 온전한 POS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여전히 여러 방해 요소들이 있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테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변동성 없이 가격 1불에 고정돼서 잘 유지가 되고 있죠. 이 테더 같은 경우도 최근 USDC 공급량에 밀려 나면서 이 올해 연말 안으로 USDC가 USDT의 이 변동성 그리고 유동량을 뛰어넘을 것이다라는 업계 관측들이 나와주고 있었죠. 아직까지는 테더가 USDC 위에는 있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USDT가 공급량이 최근 3개월 동안 하락세를 걷고 있었지만 다시 시장에 회복 신호가 나와줬다라고 합니다. 3개월 연속 감소했던 공급량이 8월 들어서 0.7% 소폭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비록 소폭의 증가세지만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회복 신호로도 풀이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런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거래소로의 자금 유입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시사했습니다. 한때 스테이블 코인의 90% 이상을 장악했던 USDT, 이제는 45% 수준에 그치면서 다른 스테이블 코인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USDC도 큰 변동성 없이 가격 1불이고요. BNB가 전일 대비 0.8% 오른 284불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리플 전주 대비 12% 큰 폭으로 오르면서 현재 0.3달러에 거래되고 있고요. 바이낸스 USDC도 큰 변동성 없는 가격 1불, 카르다노가 전일 대비 1.74% 하락 전환되면서 가격은 0.5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솔라나와 도지코인 모두 전주 대비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지만 전일 대비는 소폭 하락된 모습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일부의 약한 하락세가 보이고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전반적인 강세장은 유지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업계 주요 소식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마스터카드의 CFO가 암호화폐는 새로운 자산 클래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제 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 유용성을 다시 한번 짚어냈는데요.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는 이미 직불 그리고 신용카드를 통한 암호화폐 결제 지원이 가능한 카드사죠. 하지만 암호화폐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변동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암호화폐보다는 좀 스테이블 코인에 집중해서 결제를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이어갔고요. 그런 한편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이 최악의 국가 간 결제 옵션이다라는 ECB의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중앙정부기관에서는 늘 비트코인과 이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다양한 암호화폐들을 압박하고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긴 한데요. 이번에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국가 간의 결제 옵션에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발행하는 CBDC는 그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다양한 국가들에서는 각국의 CBDC 출시를 준비하고 있기도 하죠. 또 업계 주요 인사들의 소식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마이클 세일러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현재 오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마이클 세일러가 한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모든 암호화폐 코인들이 비트코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권형 코인이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업계 인사들에게 굉장히 비난을 받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더리움의 비탈릭 부타린 같은 경우도 마이클 세일러를 놓고 비난의 목소리를 이어갔는데요.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로 우리 시장의 광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며칠 전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윤리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과연 건전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서 이더리움이 현재와 같은 주목을 받는 것에 있어서 본인은 굉장히 보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에 이더리움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일제히 이 마이클 세일러를 비난하면서 2000년도에 마이클 세일러가 SEC로부터 증권 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이 마이클 세일러의 말에는 전혀 신빙성이 없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업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마이클 세일러가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직을 내려놓는다고 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로 역임을 하면서 특히 비트코인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쳤던 인물로 풀이가 되고 있죠. 하지만 이번 사임을 놓고 마이클 세일러는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 매입 전략을 더 집중하기 위한 이 사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이사회 의장직을 지속적으로 맡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